안녕하세요. 이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울산에 계신 울산댁 아니고 울산덕. 네, 미모의 울산덕님 모시고 오늘 방송해 볼 텐데요. 저희 소개 먼저 간단히 할게요. 전 더덕이고요. 김PD입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울산덕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서식하고 있는 울산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식이군요. 반갑습니다. 네, 덕이 귀여운 오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울산에 서식하게 되셨군요.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 건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모두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셨나요? 저는 여름 휴가를 아주 진하게 잘 지냈고요. 키피디님도 다녀오셨잖아요. 여름 휴가는 더 뜨거운 데로 다녀왔습니다. 네. 여름을 재밌게 보내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름 휴가는 특히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여름에 이 조합을 듣기만 해도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던데 저희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그러니까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모두 포함해서 8명이서 같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무모한 생각을. 무시무시한.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환갑이셔서 어머니 환갑 기념 여행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있던 차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아버님의 휴가도 마침 일치를 했던 거예요. 때마침.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다 같이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8명이면 각 집에 또 자녀가 하나씩 더 있다는 뜻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빠가 있고 남편은 남동생이 있었어요. 와. 그렇구나. 세상 특이한 조합이다. 네. 또 이것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두의 형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인 상태라. 그럼 조금 더 간편하다. 복잡하진 않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렇게 8명이서 태국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태국 하면 어떤 도시를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주로 방콕이죠. 방콕? 네. 방콕을 가봤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을 가고 싶으실까요? 제가 방콕을 안 가봐서. 저희가. 네. 그렇군요. 네. 네. 방콕과 파타야 외에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쪽 끝에 거의 국경 접경 지역에 위치한 치앙마이, 치앙라이라는 두 곳이 있어요. 네. 저희가 치앙마이는 한번 갔다 왔네요. 아주 오래전인데. 네. 맞아요. 코끼리 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치앙마이랑 치앙라이를 같은 패키지로 연결한 그런 여행 상품이 있었어요. 3박 5일의 짧은 코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치앙마이와 치앙라이를 모두 구경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여행지로 저희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치앙마이는 요즘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던데. 한국 관광객 많았나요? 관광지에서보다도 한식당에 가면 관광객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쵸. 유명 관광지를 돌 때는 간혹가다 한 팀 정도 만나는 경우였고, 저희가 7월 말 제일 마지막에서 8월 첫째 주 아주 극성수기에 다녀온 것을 감안하면 한국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 지역은 저도 여름에 태국이라니 날씨가 얼마나 더울까라고 걱정하는 가족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가보니 정말 서늘하고 중간중간 비가 그치고 나면 또 그늘도 곳곳에 생겨서 오히려 서울에 도착했을 때가 훨씬 덥게 느껴질 만큼 서늘한 기후에서 관광을 하고 왔답니다.
오, 잘 쉬고 오셨다. 네. 요즘 우리나라가 태국보다 더 덥단 말이 있어요. 네, 저는 치앙마이 북쪽에 갔다 와서 더 그런지 훨씬 네. 더 공감을 깊게 하였답니다. 제가 알기로 치앙마이가 고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많이 선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관광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치앙마이, 치앙라이 이쪽에 연결되는 산맥이 히말라야 쪽에 서식하는 생물이 자라기 때문에 한동안 그걸 인정해주지 않다가 이 또한 그 비슷한 그 서식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높은 거야? 그리고 재밌는 점은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태국은 불교 국가여서 비교적 치안이 괜찮은 편인데 치앙마이는 특히나 더 치안이 아주 좋은 곳이라서 외국인들이 뭐 한 달 살기, 뭐 여러 달 살기를 하러 오고 국제학교도 5곳이나 있어서 한국인들도 많이 자녀 교육을 위해 방문하기도 하고 뭐 골프를 치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찾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치안은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치앙마이군요. 그러네요. 치앙마이, 치앙라이를 관광하면서 저희가 방문했던 관광지들을 사진을 같이 보면서 조금 소개를 간략하게나마 드릴게요. 네. 불교 국가다 보니 치앙마이는 역시 절, 사원 이런 쪽이 정말 부유하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사원을 짓고 그 부처님의 사례를 모아두는 그런 공간을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와, 진짜 황금빛이네요. 진짜 금이에요? 네. 이게 금박 같은 거를 입혔다고 하더라고요. 얇게. 네, 하나하나 금박을 입히고, 다 역사가 깃들어 있어서, 예를 들어 저 큰 뾰족한, 사원같이 생긴 거는, 당시에 불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코끼리의 무덤이라는 썰도 있어요. 네, 코끼리가 저 곳은 지대가 상당히 높은데 저기까지 올라가서 딱 어떻게 보면은 순교를 하게 되어서 저 자리에 코끼리의 무덤을 만들어주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 뾰족한 첨탑을 지었고 그 주변의 절들에는 실제로 그 승려분들이 거주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하는 곳이고 저 사진을 보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모두가 맨발이에요. 저곳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몇 곳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단 밑에 계단을 내려오면 신발을 보관하는 곳이 있고 신발을 벗고 저곳을 둘러보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자유롭게 구경을 할 수 있지만 신발은 꼭 벗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원이라서 그렇군요. 네, 모든 사원이 그렇진 않지만 저 사원은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이동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날씨 특성상 비가 왔다 그쳤다 했기 때문에 저렇게 우비를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기도 하였답니다. 아, 그랬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뒤로 펄럭이는 태국 국기. 이렇게 파란색이 가운데 그 옆으로 흰색, 그 다음에 빨간색. 아, 저게 국기구나.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갔던 곳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 중에 하나가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라오스와 미얀마와 태국이 만나는 그 국경지대에 저희가 갔었어요. 그 세 나라 중에는 현재 태국이 가장 잘 살고 있는 나라였고 이 사진은 거기서 메콩강에서 저희가 보트를 타기 전에 맨 오른쪽에 가이드님이 저희 소개해 주시면서 저희의 가족들과 함께 친정 식구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렇게 부처님 상도 정말 많은데 불교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분은 허리가 날씬한 건 알겠어요.
부처님들마다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 뭐 조금 영생을 도와주는 부처님, 뭐 미래를 보는 부처님, 그런 식으로 다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특이한 점은 손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불상에 대해서 한 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뭐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는 물론 그냥 사진을 찍는데 가장 포커스가 돼서 사진을 찍기 위해 저 단도 이렇게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 다녔지만 틈틈이 이렇게 패키지 여행을 저도 오랜만에 갔던 터라 가이드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나라의 정보, 뭐 불교에 관한, 종교에 관한 정보 그런 것들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진짜 제가 알기로는 울산덕님은 여행을 혼자서 많이 다니신 분이신데 이번엔 패키지는 굉장히 생소하셨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사실 부모님들, 양측 부모님들을 모두 모시고 가는 여행이었기에 부모님들의 안전이랑 최우선으로 그 계획이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불렀던 건데 패키지를 다녀오면서 새롭게 또 패키지는 이런 여행이었지 다시금 느끼기도 다시 기억이 나는. 네, 하면서 또 이제 기피디님이 항상 이렇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 자유여행을 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한 계획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네, 지나가시죠. 제 칭찬은 지나가는 걸로. 요거 펴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것도 그 트라이앵글 접경 지역에 있는 코끼리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태국 여행, 치앙마이 여행을 다니면서 코끼리를 타는 여행 경험을 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도 가이드한테 들었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코끼리를 타는 것보다는 코끼리에게 먹이를 주는 거. 그런 식으로 조금 동물 보호, 환경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서 변해간다고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그 패키지 여행사에서는 일부러 코끼리 타기를 빼고 코끼리 먹이 주기 프로그램으로 아예 바꿔서 그렇게 저희가 코끼리는 이렇게 동상으로, 형상으로는 탔지만 실제 코끼리, 살아있는 코끼리는 먹이를 주면서 만났답니다. 괜찮다. 맞아요. 코끼리 너무 힘들어 보였어. 맞아. 불쌍해요. 이렇게 이거는 정말 예전에는 이렇게 코끼리를 휘황찬란하게 하고 실제로 타고 다녔다고 해요. 그 모습을 재현해 놓은 그런 동상인데 저희 코끼리 뒤쪽에 계단이 있어서 그 사다리 계단을 타고 올라온 다음에 저렇게 한 자리에 2명 앉아도 되고 1명 앉아도 되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리를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정말 인상이 깊었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석가모니가 그 수행하고 뭐 이럴 때 코끼리를 타고 다녔던 걸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저 지역과 그리고 불교 전통이 합쳐져서 저렇게 되는 것 같네요. 코끼리 다리 옆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저 옆에 있는 북도 올려보고 귀여워. 네. 네, 이거는 저희 온 8명의 가족들이 모여서 지금 푸시하십니다. 그러네요. 가이드분이 있으니까 이게 좋네요. 계속 풀샷을 찍어줄 분이 계시는군요. 네, 맞아요. 저도 그걸 느낀 게, 저도 이렇게 신랑이랑 둘이서 자유여행을 갈 때는 서로 누가 찍어주거나, 뭐, 셀카봉을 들고 찍어주거나 했었는데, 가이드분이 계시니까 확실히 이렇게 다 담아주실 수가 있더라고요. 엉뚱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방을 어떻게 쓰셨어요? 저희도 가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부부들끼리 쓰고 남는 사람이 쓰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오빠랑 저쪽 남동생이랑 같이 네, 도련님이랑 맞습니다. 같이. 네. 괜찮으셨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둘 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잠만 잘 뿐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쿨한 그러시네. 네, 맞아요. 그래서 다행이었고 내심 둘이 또 한 방을 쓰면서 친해지기를 저는 바랬답니다. 그렇죠. 맞아. 가족끼리 좀 친하면 좋으니까. 맞아요.
이거는 부부샷이다. 네, 뒤를 보시면 저게 바로 태국 지도예요. 그러네요. 네, 태국 저 위가 치앙마이인가 그러면? 그렇죠. 네, 색칠되어 있는 저 부분. 코끼리 모양이라고 해요. 태국 사람들은. 네. 코끼리 귀에, 코에 이렇게 된 모양이라고. 태국만 저렇게 띄어내서 본 건 처음이네요. 그렇죠. 저렇게 딱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것도 정말 인상 깊었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사원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부처님들을 디테일하게 만들고 표정 하나하나 하며 불빛 하나하나 하며 천장에 공들인 그런 모습들 하며 이게 정말 찐 불교 국가구나. 저쪽에서는 스님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 정도냐 하면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스님이 로또에 당첨이 됐대요. 근데 로또 사고부터 웃긴다. 49억 정도가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2만 원씩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 나눠줄 때까지 사람들한테 2만 원씩 다 나눠줬다는 걸 뭘 반증하느냐 하면 그걸 잊지 않아도 이미 그것 뛰어넘기에 충분히 돈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가이드님이. 하나의 직업이군요, 그쪽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독특한 점이 한국 스님이 와도 태국 내 거의 모든 시설이 공짜라고. 진짜 불교 국가구나.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쟤네들은 신정 정치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재밌네요. 그렇죠. 거기는 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불교랑 스님들을 숭상을 해주나 봐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백색 사원입니다. 정말 화려하다. 다녀오셨나요, 혹시? 아니요, 안 가봤어요. 그러면 얘는 치앙 라이 쪽에 있는 쪽인가 보다.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쵸. 치앙 마이에서 못 가보셨으면 정말 이 백색 사원이 아주 정말 실제로 보면 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온 구역들이 다 백색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화려함의 극치이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네요. 네, 군데 모양들도 정말 디테일을 다 살려놨고, 12지 문양들도 이렇게 새겨놓은 곳도 있고, 저 백색 사원을 둘러싼 전체를 거의 국립공원처럼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전 뭘로 만들었는데 흰색 칠을 한 건가요? 약간 그 금박을 붙인 것처럼 은박을 붙인 부분도 있고, 아예 흰색 칠을 처음부터 한 곳도 있고, 네, 번쩍번쩍하는 약간 그런 성분들을 섞어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태국을 통틀어서 뭐 불교 국가 다른 국가도 포함해서인지 흰색인 사원은 저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죠. 다 금빛인데 번쩍번쩍. 보통 금을 그렇죠. 쓰죠. 네. 금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단청을 했죠. 여기가 이게 바로 먹이. 네, 코끼리를 정말 아끼고 이제 사랑하자. 약간 이런 운동 붐이 불면서 여행 상품 패키지 자체가 저 코끼리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을 태우고 다녀도 코끼리들을 이제 다 쉬게 모아둔 그런 곳이라고 해요. 코끼리 보호소 같이 그런 곳이라서 저 코끼리들한테 먹이를 주는 프로그램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바구니 안에 사탕수수랑 코끼리가 좋아하는 바나나, 그리고 다른 과일들을 잔뜩 넣어서 한 바구니씩 먹이를 줄 수 있게 해두었더라고요. 나이가 진짜 들어 보인다, 코끼리가. 그렇죠. 네네. 근데 코끼리가 정말 순해서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네, 정말 코끼리들도 표정이 좋아 보였어요. 다행이다. 네, 여기는 그리고 이게 태국의 여왕님이 도시에 돌아가신 여왕님이 이 지역에 만들어 놓은 식물원이라고 해요. 근데 독특한 점이 이 식물원은 관광객을 위한 용도가 아니고 이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해요.
태국 자국민들을 위해서 태국에 서식하지 않는 그런 선인장 같은 걸 놓아둔 관도 있고, 정말 그 예쁜 난초들을 모아놓은 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꽤 넓고, 아까 그 히말라야에서 비슷한 기후가 나타났다 하는 그 시체꽃이라는 것도 있대요. 그 시체꽃의 모형도 여기다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사실은 그 교통수단 없이는 찾아가기가 좀 힘든 곳이고, 태국의 교통수단 자체가 그렇게 편리하고 제 시간에 이렇게 딱딱 맞춰서 스케줄이 있는 편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로 오면은 정말 좋은 곳인데, 사실 대중교통으로는 오기 힘든 곳이라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을 모시고 패키지 여행이었기에 또 이런 것도 가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쵸. 이 식물원도 정말 넓었어요. 이 식물원 안에 이렇게 전통 부속, 고산족, 태국에 살고 있는 치앙마이의 고산족들이 살던 그런 옷도 그대로 옮겨놓고 집도 그대로 옮겨놓고 한 장소가 있었어요. 민속촌 같은 느낌도 있네요. 네, 맞아요. 민속촌 같은 느낌이 있고, 또 그리고 저런 부족들이 이제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라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해요. 제가 입고 있는 저 옷은 있잖아요. 저거는 네. 사실 캄보디아에서 샀던 거예요. 옆 나라에서? 네. 그런데 정말 잘 입고 다녔던. 딱 저 나라에 맞는 패션이시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SHAN, 션족이라는 것도 그 히말라야의 고산족 중에 대표적인 부족인데, 그 부족이 살았던 저 집과 그런 소쿠리, 이런 민속촌의 모습을 그대로. 이 식구들은 저희의 시댁 식구들.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식물원도 계속 이어지는데, 저렇게 독특한 식물들이 뽀송뽀송 털 있는 식물들도 많고, 뭐 곤충을 먹는 시충 식물들도 많고, 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비치를 해놓더라고요. 혹시 벌레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고 벌레가 뭐 들어있는 걸 봤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잡는지. 그쵸. 다큐멘터리에서 저도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 상황을 볼 수 있으면 재밌었을 텐데. 네. 맞아요. 여기는 우산을 만드는 그런 센터였어요. 약간 저렇게 전통 부족들 중에서 우산을 만들고 정말 이렇게 솜씨가 좋은 그런 부족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저런 우산. 큰 우산도 있고 작은 우산도 있고 이렇게 접어서 붙일 수 있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우산도 있는데, 태국이 워낙 물가가 저렴하니까 저런 우산들도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맞아요. 동남아가 행복한 게 물가가 저렴해서 네. 맛있는 네. 거 먹기도 좋고. 녹차 맛이에요. 그러니까 태국에는 맥주 브랜드가 3개가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싱하, 창, 그리고 레오라는 브랜드가 3개 있는데, 레오는 사자, 창은 코끼리, 그리고 싱하는 사자인데, 사자를 약간 독특한 모양으로 해태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해놓은 게 3개가 큰 브랜드예요. 그 중에 싱하에서 하는 그 회사에서 그 지금 하고 있는 녹차밭에 구경을 왔던 사진이에요. 이거는 아까 코끼리. 네. 옆에 보면은 코끼리 위에 부처가 있는 모습이 딱 돼 있네요. 그쵸. 아까 말씀하셨던. 네. 네. 이거는 아까 백색 사원이었죠. 이번에는 청색 사원이에요. 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쵸. 그리고 더 재밌는 점이 백색 사원의 제자가 청색 사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백색 사원을 만드신 분의 제자가. 제가 봤을 때 저 곳에 계시는 그 스님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갖고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스페인에 갔었으니까 스페인은 결국 성당 중심이 되고 그 지역의 유지들이 투자를 해서 성당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유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도실을 가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랑 약간 좀 다른 컨셉이긴 하지만 그런 컨셉이 보이네요. 맞아요. 저 청색사원 중에서도 많은 것들을 봤지만 저기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동그라미, 발밑에 보면 동그라미가 저렇게 있어요. 2개 정도? 그러네요. 3개 정도? 저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라고 가이드님이 알려주셔서 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나요? 글쎄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어떤 소원을 비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거는 아까 그 식물원이에요. 불교의 나라 태국답게 저곳은 유독 천장이 높은 그런 사원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천장 아래서 저렇게 사원에서 사진을 찍을 때 팁이라면 저는 저렇게 바닥에 앉아서 찍는 것도 사진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 일어서서만 찍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에 앉아서 저렇게 전체를 담는 것도 여행사진 중 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성당을 계속 보고 있는 사이에 울산덕님은 불상을 계속 보고 다니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서양인들은 여행을 할 때 어디서든 액티비티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바로 태국에서 짚 라인을 타봤는데요. 한때는 짚 라인을 타고 주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정도로 그 짚 라인이 튼튼하고 뭐 장난에 덧붙여서 코끼리 2마리도 들 수 있다. 에이, 뻥을. 새끼 코끼리. 애기 코끼리. 인정. 라는 말에 저희도 같이 짚 라인을 타봤습니다. 뭐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른들은 40분, 저희들은 120분 코스를 탔었고 진짜 긴 거 탔구나. 계속 네. 날아다니셨군요. 그래서 제대로 짚라인을 타본 건 처음인데 또 남자분들은 유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몰랐지만 이런 걸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며 그래서 부모님들이 빠지시고 네. 젊은 분들만 모여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타기 직전 저렇게 비가 와서 우위를 입고 탔는데 또 저게 사진을 찍으니 예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맞아, 알록달록해서 예쁘네요. 네, 맞아요. 머리에 쓰신 거는 파마하실 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거를 쓰고 헬멧을 써야지 미끄러지지 않는지 같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위생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계속 쓰던 사람들께 있으니까.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딱 내려와서는 저 머리망도 버리고 장갑도 버리고 하더라고요. 네. 장갑 앞에다 빨간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나 보네요. 왜 이러십니까? 네. 맥도날드. 네, 맞아요. 태국에 가면 저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맥도날드가 꼭 있어요. 합장하는. 그쵸. 다른 지역에서 손 모은 맥도날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쵸. 기억 안 나요. 맞죠? 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한 게 우리나라에는 맥도날드들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 맥도날드가 아직 남아있나요? 맥도날드는 있죠. 아니요. 저 아저씨. 얘요? 네. 이 아저씨? 네. 그러네.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 그쵸. 그래서 저희들끼리 맥도날드가 너무 무서워서 아이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나? 그래서 없앴다는 썰이 우리나라에도 통했나? 아니면 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추방한 것일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그쵸. 그래서 네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치앙마이 공항에서 맥도날드 아저씨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공항이에요? 네, 공항에 왔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방문했었던 음식점인데요. 치앙마이에서 배틀 트립이라는 방송에서 최근에 나와 더 유명해졌다고 하는 항아리집이라는 음식집이래요. 음식점이에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항아리를 달 구워서 그 안에 이렇게 닭고기,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걸어서 요리를 해주는데 태국식 음식점인데 제가 방문했던 어떤 태국식 음식점보다도 정말 맛있었어요. 기름이 쏙 빠지고 저 훈제 느낌이 네. 나서 맛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치앙마이를 이제 관광하실 분이나 태국의 다른 지방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음식은 정말 꼭 먹어보시라고 강력 추천하고 싶었어요. 네. 기억 꼭 해놓겠습니다. 네. 이게 태국의 똠양꿍입니다. 네네. 똠양꿍은 호불호가 나뉘는 대표적인 음식인데 맞아요.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잘 먹습니다. 저도 잘 먹는 편이에요. 그쵸. 코코넛 그 향 때문에 네. 음식이 왜 이렇게 달짝지근해 하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태국 음식이 대체로 약간 그러니까 남쪽 음식들이 대체로 달짝지근해서 그쵸. 약간 그리고 레몬그라스가 들어가면서 향을 약간 지배하는 느낌이 나서 저희 일행 중에도 좋아하는 쪽과 안 좋아하는 쪽으로 크게 나뉘었어요. 다행이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저도 음식에 호불호가 크게 있는 편이 아니라 저는 맛있게 먹는 편이었는데 이게 똠양이 스프이고 꿍이 새우. 그래서 새우가 들어간 스프. 아,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똠양꿍이고 저게 세계 3대 스프에 들어간 이유는 뭐 신맛, 뭐 매운맛, 짠맛, 단맛 다 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3대 스프예요? 네. 그것도 몰랐네. 이거는 아까 백색 사원에서 이렇게 금색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백색 사원에서 또 재밌는 부분은 유일하게 변소만 황금빛이었답니다. 와, 신기하다. 네. 아, 똥색으로? 네. 아니면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요하죠. 네. 먹었으니까 잘 싸야죠. 네. 아까 이거는 그 코끼리 무덤? 나왔던, 네, 맞아요. 예쁜 사진들만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넘겨주셔도 돼요. 이거는, 갔던 사원 중에 하나인데, 저 용같이 생긴 것이 한 마리가 있고 그 한 마리가 앞에 있는 다른 아이를 먹고 있죠. 아, 그러네요. 그러네. 입안에서 나왔네. 그쵸. 네. 저게 생각보다 태국의 사원들이나 저런 유적지에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해요. 물론 색상은 다를 수 있어요. 뭐 금색이 아닐 수도 있고 한 가지 색깔로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저도 알고 보니까 앞에 있는 용과 같은 애가 이렇게 멋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뒤에서 잡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서 잡고 있는 애를 MOM, 몸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그 태국 사원들 유적지 곳곳을 갈 때마다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존재라고 해서 저렇게 기둥기둥마다 다 저렇게 조각을 해놨더라고요. 의미가 있네. 그렇죠. 그러게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만났던 우산 사원에서 저렇게 수공예 우산들. 티셔츠에다가 저 그림을 그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1유로, 2유로 정도만 내면은 티셔츠 아니면 핸드폰 케이스 뒤에다가 그 장인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주기도 하더라고요. 와. 근데 결제를 유로로 하셨어요? 아니요. 달러요, 달러. 달러 아니면 바트. 태국 바트 아니면 달러. 이거는, 중간에 들렀던 카페에서, 이렇게 비슷한 소로 보이죠? 소로 보이는 아이들이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게 조각되어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예뻐서,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진짜 많이 가셨다. 그렇죠. 이거는 아까 그 청색사원에서 봤던 코끼리인지 용인지 약간 섞어놓은 듯한
그러네요. 형상이죠. 그쵸? 날개도 좀 일반적, 이게 또 나라마다 용의 느낌이 달라서. 맞아. 그쵸. 근데 또 위에는 상아가 있는, 코가 있는 코끼리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맞아. 우리나라 용도 여러 가지 동물을 섞어 놓은 건데, 여기도 그런가 보다. 역시 아이스크림이죠. 태국에서 태국 사람들이 정말 즐겨 먹는 거라고 해요. 밑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된 게 뭐 같으세요? 쌀? 네, 맞습니다. 쌀. 그리고 저 파란 색깔 꽃잎도 태국에서 정말 유명한 버터플라이 피라는 그런 꽃잎이에요. 저 꽃잎으로 저 파란 색상을 내서 밥을 파랗게 해서 물들여서 먹기도 하고 면을 파랗게 물들여서 먹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요새 여행 프로 많이 나오는데 간혹 태국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시키는 국수 또는 밥에 저렇게 파란색 물 또는 보라색 물이 들어있다면 저 버터플라이 PEA라는 저 꽃잎으로 낸 음식인데 저 꽃잎이 머리숱을 좀 더 많게 해주고 눈썹에 숱을 많게 해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태국에서는 저것을 많이 눈썹에 발라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위엔 아이스크림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위에는 아이스크림이 맞아요. 밥이랑 스페인에서 실수로 쌀 피자를 먹었는데 네. 이거는 쌀 아이스크림이네. 특이하다. 이거는 쌀이 약간 찹쌀처럼 이렇게 찰기가 있었고 그 위에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덧붙여져 있어서 정말 달달한 간식이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찹쌀. 네, 그리고 그 옆에 꽃 이렇게 그렇게 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태국의 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수영장에서 와, 역시 너무 편안해 보인다. 그쵸? 저희가 태키디였어서 사실 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침 조식 먹기 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8시에 모여요 하면은 6시 반부터 이제 7시 50분 정도까지 저 아침을 먹고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사이에 수영장을 가서 진짜 시간을 알뜰하게 썼다. 그러니까. 그쵸. 수영을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그렇지. 이런 풀장도 우선 안 하면은 그거는 그쵸. 수영장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래서 정말 수영장 전세 낸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랬겠다. 수영을 하였답니다. 이거는 또 관광지 중에 한 곳인데 오른쪽에 있는 절은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낯이 익은 형태의 절이고 그 옆에는 약간 왼쪽 끄트머리로 불상 머리가 보이고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그 건물 불상으로 이어지는 그 건물에 이렇게 용들이 또 있었어요. 이것은 되게 재밌게도 병원 치앙라이에 있는 병원 앞에 이렇게 큰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 네, 이 불상을 있고 그 이 불상으로 가는 길에 있던 용들이고 이 불상 맞은편에 아까 중국에서 지었다는 그 절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돈 많은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사실 그 병원에서 할머니가 완쾌를 하시고 너무 기쁜 나머지 손자가 성공해서 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이 큰 불상을 만들었다는 게 불교 국가 맞네. 그렇죠. 오리진 불교 국가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다른 숙소에서 마지막에는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주셔서 수영을 할 수 있었는데 패키지 여행이었지만 중간중간 가족들과 또 이렇게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보고 즐기고 돌아올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알차게 다녀오셨네. 그러게요. 여행을
즐기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여행 같이 갑시다 하고 말도 해주고 몰고 다니실 것 같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는 정말 노력을 해서 자유여행도 다 같이 가보는 게 꿈입니다. 화이팅이십니다. 네. 여행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러게요. 양가 부모님들의 그 느낌, 한 줄 평 어떠셨어요? 정말 고생 많았고, 즐거웠다는 게 공통적으로. 많이 좋으셨을 거야. 그 울산덕님이 중간에서 조율도 잘하셨을 거야. 네. 저희가 치앙마이를 또 다녀왔네요. 이렇게. 네. 같이 랜선으로. 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즐겁게 저희 함께 했고요. 다음번에 또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지 기대하면서 네, 오늘 즐거운 시간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